안녕하세요. 여러분, 황혼 러브입니다. 결혼은 왜 이렇게 힘들까? 결혼이라는 제도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결혼 후 드러나는 배우자의 진정한 모습이 곧 결혼 생활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결혼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배우자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사소한 차이들이 그저 개성이라고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결국 결혼 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던 태도, 책임감의 부재, 감정 조절의 미숙함, 그리고 무관심함이 서서히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처음에는 남편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대화를 시도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이 무색해질 정도로 변하지 않을 때 결국 깨닫게 됩니다. 이 결혼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들이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남자들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참을성도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관심한 타입. 결혼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이런 무관심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퇴근 후 오늘 뭐 했어? 라는 질문도 없고 상대의 하루를 묻지도 않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껏 차려낸 밥상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거나 텔레비전만 바라봅니다. 말을 걸어도 응, 알았어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이 상대에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그렇겠거니 생각합니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의문에 빠집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별로 흥미롭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나 자체가 흥미롭지 않은 사람일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도 모르는 척합니다. 아파도 괜찮아라는 한마디만 있을 뿐 챙겨주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왜 그래? 라고 묻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신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무관심 속에서 마음이 멀어집니다. 상대에게 감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말해봐야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밥이 차려지는 것, 집이 정리되는 것, 옷이 빨려 나오는 것, 모든 것이 당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주는데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밥이 조금 늦으면 문제 삼고 반찬이 맞지 않으면 지적합니다. 해주는 것들에 대해 고마워, 수고했어라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무언가를 합니다.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런데 상대는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띄지 않는 공기처럼 받아들입니다. 마치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번아웃 상태에 빠집니다. 무관심한 관계는 천천히 영혼을 깎아냅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비판과 지적만 하는 타입. 왜 그렇게 했어?
그건 또 왜 안 했어? 너는 정말. 이렇게 하루 종일 지적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완전한 부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모든 행동에 대해 평가합니다. 집안일을 해도 뭔가 부족하고, 요리를 해도 문제가 있고, 아이를 키워도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뭔가를 할 때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야? 이 정도도 못해? 라는 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비판은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지적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비판은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어 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무엇을 해도 비판받을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겨 관계는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집니다. 상대의 말에 대꾸하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또는 완전히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침묵으로 대응하거나 최소한의 말만 해서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비판은 사랑을 죽입니다. 지적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환경에서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극복해야 할 높은 벽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 벽의 이름은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깎아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세 번째, 비교하고 무시하는 타입. 너는 정말 다른 여자들처럼 못하네. 친구들 와이프는 요리도 맛있게 하는데 넌 뭐 하냐고? 남편이 늦으면 뭐라 하지 않던데 넌 왜 자꾸 뭐라고만 해? 이런 말들이 아내의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다른 여자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남편. 이런 태도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부족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상대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계속됩니다.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더 잘하고 있고 자신은 항상 모자라다는 느낌만 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누가 무엇을 해주는지 계속 언급합니다. 했던 노력은 모두 무시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노력도 결국 무시됩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계속 나타나서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지쳐서 마침내 포기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나는 별로인 사람이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고착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에 대한 존경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비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결국 이런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네 번째, 책임감 없는 회피형. 생활비를 벌어오니까 자신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학교는 언제 들어갈지, 어느 학원을 보낼지, 아이가 아플 때 어느 병원을 갈지 모든 것을 맡깁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어수선하면 탓하고 밥이 늦으면 불평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도 다니면서 집안일, 육아, 재정 관리까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상대는 또 다른 자식처럼 돌봐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밥도 차려줘야 하고, 옷도 빨아줘야 하고, 심지어 일정까지 챙겨줘야 합니다. 상대는 내가 뭘 해? 나도 일이 바쁜데라고 합니다. 이 부담이 쌓이면서 체력과 정신력은 급속도로 쇠진해 극심한 피로를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저녁이 되면 완전히 탈진합니다. 주말에도 쉴 수 없습니다. 상대는 휴식을 취하지만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이 불공평함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냅니다. 상대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집니다. 인생을 함께 나눌 파트너가 아니라 짐만 되어버린 상대. 이런 관계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됩니다. 언제나 혼자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5번째, 감정 조절 못하는 폭발형.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가족에게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때론 물건을 내팽개칩니다. 저녁을 조금 늦게 준다고 소리를 지르고 공부를 덜 했다고 화를 냅니다. 집이 조금 어수선하다고 욕까지 합니다. 이렇게 폭발하는 감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아와 항상 상대의 기분을 살피게 됩니다. 밥은 정확히 무슨 시간에 차려야 하고, 아이는 어떻게 대해야 하고, 자신은 언제 기분을 건드리면 안 되는지만 계산합니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누군가 웃고 있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아이들의 안정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두려워해서 이런 환경에서 편안한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라 결혼 생활은 전쟁터가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랑도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안정감이 없는 곳에서는 신뢰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결국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식어갈 때 이 5가지 유형과 함께 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독감. 가정이라는 공동의 배를 함께 저어가야 할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가 짐만 되고 있다는 절망감입니다. 외면, 무책임함, 분노, 배신 속에서 천천히 마음이 식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책임감을 갖는 것, 감정을 조절하는 것,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 너무 힘들지는 않았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결혼 생활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내가 다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